안녕하세요. 기다리고 기다리던 인물화 채색편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까지 우리가 대각선 확대 비율로 해서 캔버스에도 모눈을 나누고 원고 사진에도 모눈을 나눠서 눈, 코, 입, 귀, 머리가 요소를 찾아 들어가는 거를 우리가 시연을 하면서 공부를 했어요. 이 모눈 나누기를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훈련을 하면 여러분들의 눈이 변하게 돼요. 어떻게 변하게 되냐면 전철 안에서 상대방 사람 얼굴을 딱 보고 있는데도 어머, 저 사람은 정중앙 끝에 코끝이 놓여지는구나. 저 사람은 왼쪽으로 고개를 돌렸는데 이렇게 기울기가 가는구나. 어느덧 자기도 모르게 자기 눈이 저거 있잖아. 우리 옛날에 외국 드라마 봤잖아. 텔레비전에서 소머즈 600만 불의 사나이처럼 디디디디디 하면 눈이 모눈이 형성이 돼요. 그만큼 눈에 모눈이 깔린다는 건 상당한 훈련 과정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대생력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림을 많이, 특히 인물화를 많이 그린 사람은 자로 안 돼도 쑥쑥쑥쑥 해도 똑같이 닮게 그림을 그리게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게을리하지 말고 틈틈이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 유튜브를 인물화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인물화만 그리는 전문가들, 전문 화가들이 보면 야, 무슨 모눈을 나누고 무슨 그따위가 뭐 필요 있어 라고 우리를 깔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어디까지나 이 유튜브에서는 저 그림 경력 30년 40년 다 무시해요. 여러분들의 입장에 서서 초보자들이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가를 제가 만드는 콘텐츠거든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비웃어도 그냥 흘려요. 보통 외국어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어로 너 지금 뭐하니? 니 현자의 써머쪼마 하면은 전문가들이 이래. 야야야, 발음이 틀렸잖아. 뭔데 그럼? 니가 아니라 니. 그거 다 필요 없어. 중국 사람들은 재밌게 알아들어요. 그림도 마찬가지야. 내가 좀 서툴어도 내가 열심히만 하면 남들이 다 인정하는 날이 와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오늘 채색을 해야지만 되는 숙명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배경을 먼저 칠을 하는 게 나을까? 인물을 먼저 칠하는 게 나을까? 인물을 아무리 잘 그려놓고 배경 칠할 때 배경색이 코에 묻으면 땡! 그러니까 인물은 조금 있다 그리고 배경을 효과적으로 드라마틱하게 판타스틱하게 만드는 게 중요해요. 자, 그러면 이제 각설하고 배경부터 칠을 하기로 해요. 참, 빠진 게 하나 있어요. 지금 12월 달이죠. 이렇게 추운 겨울날 유화를 할 때는 뽀삐나 테레핀 사용할 때 거기다 이렇게 페트롤이라는 거를 조금 타서 쓰면 그림 물감이 빨리 건조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페트롤을 추운 겨울에는 유화에서 사용을 한다를 잊지 마세요. 제일 먼저 이렇게 그레이 물감을 한 다음에 아까 얘기한 이 페트롤을 조금 부어서 빨리 건조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기름도 뽀삐우도 적당히 섞고 그레이를 조금 칠을 먼저 할 거예요. 이렇게 배경을 칠할 때는 스트레스를 받지 말고, 그 다음에 이 원고를 보면 이쪽에서 빛이 왔기 때문에 나는 이쪽을 좀 밝게 하고 이쪽으로 가면서 어둡게 칠을 할 거예요. 그리고 밝은 쪽에서는 약간 화이트 계열을 넣어주는 것이 좋아요. 밝은 쪽에서는 화이트 물감을 이렇게 굉장히 자유롭게 칠을 해 나가시면 돼요. 여기는 여자아이 머리가 있으니까 머리를 지우고, 그 다음에 머리카락이
배경에도 흘러나올 거니까 약간 여기에도 덮는다는 식으로 나중에 여기에 머리카락이 얹혀지겠죠.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코발트 바이올렛을 섞어서 채도를 떨어뜨리려면 그레이를 흠뻑 묻혔던 그레이 위에 바이올렛이 들어가면 돼요. 이런 식으로. 요 부분에도 바이올렛기가 들어가는데 이 여자아이 머리카락이 나중에 허공에서 비춰지는 걸 표현하려면 요 속을 좀 엎어서 머리카락이 앞으로 더 나올 거지만 그걸 가상해서 더 덧붙여서 그려주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굉장히 내가 짙은 색으로 이제 들어갈 건데 그 이유는 인물화에서는 배경이 어두운 게 굉장히 좋아요. 왜 그러냐? 배경이 너무 밝다 보면 인물이 잘 안 튀어나오겠죠. 어두운 배경에서는 인물을 잘 잡아주기도 해요. 더 얼굴을 강조할 수가 있죠. 예를 들면 피아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모차르트 시대의 피아노를 보면 온 금반과 반 건반이 요즘은 오는 금반은 하얀 상아로 만들어져 있고 반은 건반은 흑단으로 까맣게 만들어져 있는데 예전에 모차르트 시대에는 그 건반이 반대로 된 피아노가 많았어요. 그 이유는 피아노를 연주하는 기부인의 손이 하얗게 예쁘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증거가 있어요. 그것만큼 우리도 그림을 그릴 때 배경에서는 조금 어둡게 간다. 귀부인의 손이 하얗게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건반색을 바꿨듯이 우리가 인물 위주로 인물이 아름답게 보이려면 배경을 어둡게 간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좀 너무 배경색이 단순하다는 생각을 가졌으면 여기다가 번터 엄버 짙은 밤색을 한번 섞어주는 것도 굉장히 배경에서 아름다운 색을 만들어내기도 하죠. 여기에서 너무 단색 위주의 배경인 것 같다 그러면 여자아이니까 어차피 조금 이렇게 붉은색 기운이 감도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자아이 옷을 어차피 노란 옷으로 그릴 거기 때문에 노란빛도 조금 감도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김치찌개 하나만 갖고 김치찌개가 아무리 맛있어도 하나만 갖고 먹는 것보다 옆에 다른 반찬 하나가 더 있으면 맛있게 먹을 수 있듯이. 자, 이젠 다 됐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내가 누누이 얘기한 이 양모 털로 이제 브랜딩 기법으로 배경을 판타스틱하게 만들 거예요. 자, 아주 그냥 편리해요. 이렇게 타올을 하나 놓고 그냥 비벼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끊임없이 분위기가 나오도록 이렇게 비벼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서 빛이 들어오고 여기는 어두운 배경이 됐어요. 이제 여자아이와 옷을 잘 그리면 이 그림은 분명 예뻐질 거라는 감이 와요. 벌써. 자, 이제 배경이 어느 정도 되었으면 이제 인물을 들어가야 되는데 되도록이면 조금 채도를 좀 떨어뜨리는 걸 습관하세요. 그래서 너무 큰 붓으로 쑥쑥쑥쑥 그려 나가지 말고 이렇게 어느 정도 작은 붓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작은 붓으로 칠해 나가면 돼요. 이 물감은 잔 불리안트라 그러죠. 요게 1번에서 4번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살색을 내는데 굉장히 좋아요. 1번, 2번, 3번, 4번까지 있어요. 이렇게 너무 큰 붓으로만 하면 나중에 세부 묘사하는데 상당히 걸림돌이 돼요. 그리고 요 정도 들어갈 때 여자아이니까 조금 이렇게 핑크빛을 살짝 이렇게 볼에다가 깔아주는 것도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그렇게 하고 요 부분이 머리 모양인데 얘가 지금 가발이 아니거든요. 자연 모잖아. 그러면 이 머리 속에 살이 보이게끔 머리는 나중에 하나하나 한 올 한 올 빼내야 되니까 여기에도 살기가 좀 보인다 그러면 이렇게 살기를 넣어 주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요 볼에서 넘어오면은 아까보다는 조금 짙은 색상으로 만들어 주고 그 이마 위에서 한 올 한 올 나오는 게 눈썹이니까 일단은 눈썹을 무시하고 살색으로 다 채워주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빛이 이렇게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콧등은 조금 밝게 해줄 필요가 있죠. 조금 밝게. 여기보다는 조금 밝게. 나중에 최종 하이라이트는 들어가겠지만 이렇게 조금 밝게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마가 보통 이렇게 그림 그릴 때 인물화 그릴 때 항상 자기 얼굴을 만져보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이렇게 만져보면 여기가 좀 들어갔구나 그러면 조금 짙은 색으로 그래야죠. 그 다음에 눈 밑에도 조금 짙은 색으로 이렇게 해줘야 눈이 푹 들어가죠. 물론 어른을 그릴 때는 더 해야 되겠죠. 그거를. 그리고 다른 내가 꼭 어느 거라고는 말을 안 하는데 인물화 그리기 강좌를 보면 주로 노인들을 많이 표현을 해요. 노인이나 서구인. 왜 그러냐면 노인은 주름이 많기 때문에 그리기가 좀 쉽거든요. 그래서 미인이나 이렇게 어린아이를 그리는 게 더 어려워요. 왜 그러냐? 피부가 곱기 때문에 굴곡이 없기 때문에 그림을 그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때인데 서양학과 석고 대생 시험에 가장 기본 석고가 주로 나왔어요. 비너스. 가장 간단한 석고이면서 가장 그리기가 어려운 게 고운 굴곡이 없는 미인이란 말이죠. 거기서 이제 승패를 가려지는 거예요. 이제 좀 어두운 면을 칠해야 될 때는 번터 엄버가 좋겠죠. 번터 엄버를 기존 색상에서 조금 섞어서 조금 어두운 면을 표현을 하기로 해요. 조금 어두운 면을 자, 그 다음에 이제 목 부분을 할 때는 조금 어두운 색으로 또 목선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짙은 색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짙은 색상으로. 그 다음에 목에서도 조금 밝은 색은 조금 밝게 처리를 하고. 저번에 내가 얘기했듯이 연필을 흐리게 하라는 건 바로 요런 현상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연필이 우러나오니까 연필을 흐리게 해라 그랬죠 내가. 그렇지. 하나 주의해야 될 거는 절대 큰 붓으로 뻑뻑뻑 칠하지 마라.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해. 그거 붓이 너무 커요. 그러면 선생님 저는요 밑바탕을 다 칠해놓고 또 고칠 거거든요. 그런데 그건 좀 불합리한 것 같아.
처음부터 이렇게 요소를 찾아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죠. 자, 이렇게 어느 정도 되면 이제 귀를 그려야 돼요. 귀를 그릴 때는 이 얼굴 피부보다 조금 붉게 표현해 주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 얼굴하고 귀하고 색이 다르다라는 걸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 왜 그럴까요? 얼굴은 이 살점이 많고 귀는 살점이 적기 때문에 뒤에 배경이 비춰져서 붉게 나타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얼굴 색보다는 약간 붉은 톤으로 그림을 그려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미칠이 되었으면 좀 더 작은 붓으로 구석구석 세부적인 요소를 만들어 줄 필요가 있어요. 세부적인 요소를 할 때 이게 좀 완성이다라는 생각은 하지 마시고 요 역시도 조금 깔아준다라는 개념.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 하나. 반사광. 이렇게 빛이 이렇게 왔으면 이 D가 빛이 돌아다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맨 끝에 어두움 끝이지만 다시 밝아진다는 역광을 표현을 해야 돼요. 인물화와 정물화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어두운 면이지만 색을 밝게 해서 반사광을 이렇게 그려줘야 돼요. 이렇게 반사광을. 그러면 인물이 통통하다라는 걸 어느새 느끼게 되죠.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턱 끝에서 이렇게 나올 때 그 위가 살짝 어두워져야 돼요. 요렇게 색을 좀 잘못 칠했다. 당황하지 마요. 유화에서는 당황할 필요가 없어. 나중에 덮여요. 이렇게. 그리고 조금 내가 색이 너무 짙다 그러면 화장지로 이렇게 닦아내. 자,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얼굴이 되었으면 여기다가 입을 조금 표현을 해줘야 돼. 여자아이가 루즈를 안 발랐지만 아이들은 굉장히 붉어요. 입이 이렇게 루즈를 안 발라도 입이 이렇게 붉다라는 개념을 한번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입안에 혀도 조금 붉은 빛을 띠는 색을 대강 깔아놓고, 그 다음에 입속에 어두움, 이빨은 나중에 그리겠지만 이렇게 여기 입속을 그릴 때 초보자들이 굉장히 실수를 많이 해요. 사진에서 시커멓게 보인다고 검은색으로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건 굉장히 안 좋은 방법이다. 그림에서 검은색은 다이렉트로 사용하면 안 돼요. 여러 색을 섞어서 검은 빛이 나와야지 좋아요. 물론 비구상에서는 검은색을 다이렉트로 사용하기도 해요. 자, 그럼 이제 눈을 그려야 되는데, 눈을 그릴 때는 흰자위가 하얗다고 해서 하얀색으로만 하면 절대 안 돼. 눈은 어른 눈도 그렇지만 나이가 어릴수록 굉장히 상아빛 흰자위예요. 그래서 스카이블루를 약간 섞어주는 것이 건강한 눈이거든요. 여자아이들은 특히 그렇겠죠. 더 아이들은, 남자아이들도 그렇고, 아이들은 눈이 맑으니까 이렇게 푸른색으로 조금 표현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푸른색으로 조금 표현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요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눈동자를 그릴 때도 너무 까맣게 그리면 얘가 섬찟해 보여요. 그러니까 약간 번터 엄버로 이렇게 점을 찍어주고, 여기서 잠깐 설명을 좀 할게요. 자, 그러면 눈에 대해서 내가 좀 설명을 좀 하면, 눈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 쌍꺼풀이 있고 눈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면 여기에 만약에 눈동자가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동그랗게 안 보이겠죠? 이렇게 되고 이 안에 이러한 안구가 있는 거야. 안구가. 그래서 눈동자를 그릴 때는 여기에 이렇게 공 하나가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개념으로 그림을 그려야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공이 있다라는 개념이에요. 공이. 그리고 거기에 까만 렌즈가 하나 붙어 있는 거예요. 까만 렌즈가. 그리고 여기에 눈에 그 물에 젖은 모양들이 나오고, 그래서 여기를 스카이 블루 계열을 넣으라고 한 거예요. 맑은 눈도 있지만 굉장히 그 푸른기가 나온다는 건 여기에 눈물이 젖어 있다라는 거예요. 젖어. 그래서 여기다가 스카이 블루 계열을 넣으라고 한 거고, 여기 눈을 거울을 보고 자세히 보시면 여기에 또 카메라 렌즈가 하나 있고, 이 테두리에 이렇게 카메라 렌즈처럼 이런 망이 설정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얘가 밤이 되면 줄어들고, 아니 밤이 되면 더 커지고 낮에는 줄어들고 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눈 거풀에서 떨어지는 면은 그림자가 만들어진다. 그래야 눈이 쑥 들어가는 거야 이제. 그렇게 하고 여기에서 눈썹이 이렇게 나온다. 그리고 여기는 서양인은 푸른 눈이지만 우리는 검은 눈이라고 표현하는데, 엄밀히 얘기하면 짙은 밤색 눈이에요. 갈색, 짙은 갈색. 요것이 눈에 대한 해부학이에요. 눈에 대한 이 해부학. 그러니까 의사들이 공부하는 건 휴먼 애너토미고, 우리 미술인이 공부하는 건 아트 해부학의 아트 애너토미다. 그러니까 이러한 기본적인 개념을 반드시 알아야 좋은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눈썹을 아직 그리지 않고, 머리를 아직 그리지 않고, 눈도 자세하게 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이 양모 붓으로 피부를 곱게 만들어 주어야 돼요. 그래서 눈 자세히 그리고 머리카락, 눈썹 다 그리면 이런 과정을 못 하겠죠. 그래서 눈썹을 그리지 않았다. 이렇게 양모 붓으로 하면 피부가 곱게 화장하는 것처럼 곱게 만들어지죠. 여러분들 르네상스 때 인물화 보면 이렇게 고와요. 그게 전부 다 이런 부드러운 붓으로 비벼준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곱게 나와요. 그리고 인물화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하나는 너무 끝을 끝내게 탁 잘라 그리면 안 돼. 그래서 이 그림 끝도 끝을 약간 이렇게 보카시 그라데이션을 해줘야 돼요. 그라데이션을 해주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인물이 신비롭게 보이죠. 이 기법을 스토하프 기법이라고 해요. 스토하프. 그래서 너무 딱 끝내지 않는다. 이렇게 됐으면 눈썹을 조금 표현할 필요가 있겠죠. 아까 피부를 다 만졌기 때문에 그 피부 위에 눈썹이 올라가는 건 아주 자연스러워요.
이 눈썹을 먼저 그렸더라면 굉장히 당황하겠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팁. 여기가 안 마른 상태에서 이거 자세히 그릴 때는 이런 막대기를 놓고 이렇게 그리면 여기에 묻으면 물감이 묻으니까 막대기를 놓고 자세히 묘사하는 거,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눈을 그릴 때는 이 막대기를 놓고, 왜냐하면 지금 피부가 안 말랐기 때문에 좀 더 나중에 눈을 더 자세하긴 할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그려 놓으면 자기 자신이 굉장히 뿌듯하잖아요. 이렇게 좀 닮아간다. 이렇게 한 다음에 눈에 하이라이트를 한번 주는 거야. 밥 먹으러 가기 전에. 그리고 또 세밀하게 요 옆에도 만져주고, 이렇게 좀 더. 자, 이제 점점 어머, 사진 속의 여자아이를 닮아가고 있어요. 이것이 아마 인물화를 그리는 즐거움일 거예요. 이렇게 눈을 대강만 이렇게 자세히는 아니더라도 대강 이렇게 표현을 해놓으면 인물이 조금 닮는다는 걸 그렇게 느끼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입술을 그릴 텐데, 여기서 잠깐 입술도 해부학을 이야기를 해야 돼요. 입술도 그림 그릴 때 그냥 이렇게 칠을 하시면 안 돼. 전체적으로 칠을 해놓은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칠을 해놓은 다음에 이렇게 입술에 피부 조직이 이렇게 갈려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은 놓치면 안 돼. 특히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통통하기 때문에 여기 가운데 굴곡이 하나 질 거예요. 그런 것도 잘 표현해야 돼. 그러니까 입술이 그냥 이렇게 면이 아니고 굉장히 주름이 져 있다. 이렇게 주름이 져 있다라는 거를 생각을 하시고 그림을 그리시면 좋아요. 자, 입술을 그릴 때는 이렇게 굴곡이 진다, 주름이 있다라는 걸 이렇게 그리면 나중에 그림을 그리고 나면 진짜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 부분에 하이라이트는 조금 이렇게 밝은 색으로 이렇게 하이라이트. 그러면 애가 햇볕을 받아서 반짝이고 있죠. 그렇게 하고 입술을 이렇게 어느 정도 했으면 그 밑에 여자의 입술이 토톰하네요. 그러면 그 밑에 그림자가 반드시 질 거예요. 이렇게 그림자를 살짝 그려 넣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물은 너무 딱 끊어지게 그리면 안 된다 그랬죠. 제가 이렇게 그림자를 하고 굉장히 고운 붓으로 비벼줘야 돼. 이렇게. 자, 이제 좀 이빨을 좀 표현해야 되는데, 사진 속에 보면 이빨이 하얘요. 물론 인간의 이빨이 하얗죠. 근데 여기다가 하얀색을 딱 찍어 놓으면 이빨만 보이니까 안 돼요. 그래서 이빨도 약간 다른 색을 약간 가미하는 거예요. 얘는 어린아이니까 조금 푸르스러운 색으로. 이제 어느 정도 대강 그렸으면 머리카락을 해야 돼요. 이 여자아이는 아직 머리카락이 검지를 않죠. 이렇게 약간 브라운 계열이에요. 그리고 아까 제가 이렇게 배경 맨 처음에 할 때 머리를 좀 덮어서 했거든요. 왜냐면 나중에 머리카락이 배경을 이렇게 올라타기 때문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금 대강 이렇게 칠을 하고, 여자아이가 갖고 있는 머리카락을 대강 이렇게 브라운 계열로 칠을 한 다음에 이렇게 해놓고 이제 작은 붓으로 이제 묘사를 들어가야 되는데, 그 작은 붓으로 묘사를 들어가기 전에 뭐 하나를 해줘야만 돼. 그게 뭐냐 하면 머리카락과 이 이마의 사이 간격을 줘야 되거든요. 원근을. 그러면 머리카락 밑에 떨어지는 이마에 그림자를 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그림자를 주기 위해선 이 여자아이 피부보다 약간 짙은 색으로, 그리고 약간 그림자기 때문에 조금 푸른 계열, 그래야 서늘해 보이거든요. 그러려면 청색을 약간 가미하는 게 좋아요. 모든 그림자는. 자, 이제 인물은 좀 더 마르고 나면 더 자세하게 할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밑에 옷을 좀 표현할 필요가 있어요. 기존에 썼던 팔레트를 다 닦아내지 마세요. 예를 들면 이건 얼굴하고 머리카락 그릴 때 거니까 지금 옷 그리면 이걸 다 걷어내야겠다, 그 생각하지 마요. 이렇게 옷색이 요색이면 요색을 다 쓸 때 굉장히 밝아서 그림이 촌스러워 보여요. 그래서 기존에 썼던 색을 이렇게 타면은 오히려 나만의 색이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옷을 좀 그려보기로 해요. 지금 얼핏 보면 색이 굉장히 어두운 것 같은데 이렇게 채도가 떨어지는 것이 좋아요. 좀 더 밝은 부분은 이렇게 해서 화이트를 섞어서 조금 이렇게 밝게 표현을 하고, 또 어두운 부분은 요 색에 다른 색을 타서 좀 어둡게, 이렇게 아까 썼던 물감을 계속 응용해서 쓰게 되니까 색이 이렇게 고급스럽게 나와주는 거예요. 이제 그동안에 얼굴을 그리느냐고 고생을 너무 많이 했어 우리가. 자, 이제는 옷을 그릴 거예요. 이럴 때는 스트레스 다 풀어요. 여기서 쭉쭉 이제 축축축 자기 마음대로, 얘보다 옷 색깔이 좀 틀려도 돼, 상관없어, 내 그림이야, 누가 뭐라 그래. 그리고 나중엔 이거 안 보고 그림만 봐. 그러니까 옷 그릴 때 너무 스트레스를 갖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해 나가시면 되거든요. 여러분들 동영상 보는데 지겹잖아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옷은 저 혼자서 한번 그려볼게요. 잠시 후에 또 만나요. 자, 이렇게 옷 그릴 때 내가 스트레스를 받지 마라 그랬는데 약간 그 천의 느낌, 요런 거는 조금 관심을 갖고 할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옷 이렇게 끝부분은 너무 신경을 안 써도 돼. 이렇게 조금 회화적으로 풀고, 반드시 이 옷 뒤에 넘어가는 역광에는 다른 색을 넣어서 반사광이 느껴지게 하면 이 또한 회화적인 그림이 돼요. 사진에서 같이 똑같이만 하면 그림이 너무 답답해. 그래서 이렇게 다른 색깔이 엉뚱한 반사광, 배경에서 빛이 들어왔다라는 거.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는 머리카락을 그리는데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만져줄 필요가 있어요. 머리카락은 그 인물을 그리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머리카락이 닮으면 그 인물이 닮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머리카락은 조금 예민하게 다루는 것이 좀 좋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요렇게 잔털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다 표현해주고, 머리카락이 이렇게 좀 어느 정도 되었으면 여기서 가늘게 떨어지는 것도 하나 그려 넣기로 해요. 이렇게 아주 미세한 머리카락이 하나 떨어지는 것도 아주 섬세하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조금 머리카락이 다 되면 그림이 다 돼가네요. 그럼 이제 눈을 그려야 되는데, 눈도 아까는 그려놨지만 좀 더 세밀하게,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눈을 그릴 때는 반드시 블루 계열이 들어가야지 눈에 눈물, 즉 습기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눈동자도 여기에 하이라이트면 여기에 반사광도 조금 넣어주고, 그러면 눈이 아주 또렷하게 돼요. 여기서 눈을 그릴 때 일반적으로 이런 동양화 붓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아요. 왜냐면 이 동양화 붓은 붓을 망치기도 하고 또 굉장히 힘이 없어서 눕기 때문에 요런 동양화 붓보다는 이렇게 화방에 가면 쌓인 붓을 팔아요. 이렇게 털이 길고 가느다란 이 쌓인 붓으로 그리는 것이 머리카락도 그렇고 눈도 그렇고 세밀한 곳에는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요런 쌓인 붓으로 세밀하게 만질 수가 있거든요. 붓이 탄력이 있어 갖고 굉장히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하면 인물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반사광이에요. 어떤 반사광이냐면 이 인물이 빛이 이렇게 왔지만 여기는 어둡지만 다시 빛이 뒤돌아서 오는 역광, 반사광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 얼굴이 동그랗게 보여요. 코 밑에도 보면 다시 밝아졌어요. 반사광이에요. 그 다음에 목도 보면 여기서 빛이 왔지만 여기 어둡지만 여기서 다시 밝아졌어요. 반사광이에요. 그래서 이 반사광이 없으면 인물, 정물은 굉장히 어려워져요. 여기에도 이 옷도 핑크색 셔츠에도 여기가 어두웠는데 끝이 다시 밝아지고 있어요. 반사광이 제일 중요하다. 그 다음에 눈을 그릴 때 이 아이가 약간 이 모델이 약간 고개를 돌렸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포커스는 여기다 맞추고 이 눈은 아웃 포커스해야 돼요. 그래서 좀 비벼주고 똑바로 분명하게 그리면 안 돼요. 심하게 얘기하면 이 눈과 이 눈의 거리가 30cm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거리가 1km라고 생각해. 그러면 여기를 너무 또렷이 그리면 눈이 얘가 너무 튀어나와. 그래서 뿌옇게 그리고 눈 크기도 주된 눈보다는 조금 작게 그려준다라는 거. 그리고 경계선은 똑바로 칼로 끊어내듯이 그리지 않는다. 이렇게 아웃 포커스를 해주면 굉장히 인물이 신비롭게 보인다. 모나리자에서 만났던 그것을 스토아프 기법이라고 한다라고 내가 얘기를 했어요. 네, 아주 긴 시간 동안 이 인물 채색화편 봐준 거에 대해서 감사드릴게요. 여러분들 오늘 저도 그 사진하고 최대한 담게 그리려고 애를 써봤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인물을 그릴 때 너무 똑같지 않다. 거기에 개념을 가지시면 안 돼. 내 그림이야. 자기가 똑같지 않고 그 모델의 이미지만 잡아내도 훌륭한 그림이 되거든요. 여러분들도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다음 편에는 유화로 비구상, 우리가 이제 인사동이나 강남이나 예술의 전당 가면 21세기는 비구상이 많잖아요. 와, 저런 비구상을 어떻게 할까 궁금해 하셨죠. 제가 다음 편에 유화로 비구상 하는 방법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와, 무지 많아요. 그 여러 가지 기법을 한 작품에 다 집어넣어서 여러분들이 즐겁게 그림 그릴 수 있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기로 해요. 자, 다음 시간에